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교육과정 45회차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의 전략 1, 뉴스 마케팅의 2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뉴스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 마케팅이란 뉴스는 가장 신뢰감 높은 마케팅 채널 중 하나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가 특정 언론사에 노출이 된다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 뉴스 마케팅의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플랫폼에서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이 뉴스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 플랫폼에 뉴스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각 플랫폼별 승인을 받아야 뉴스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란 기사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네이버에 제공하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 제휴를 의미합니다. 뉴스 검색 제휴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나 전기간행물 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가 신청을 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서 규정한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뉴스 검색 매체들은 플랫폼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 검색은 특정 언론사에서 송출한 뉴스만 주로 송출이 되는 것이고요. 단 스타트업이 굳이 언론사를 등록할 이유가 없으므로 검색 제휴가 된 언론사 위주로 컨택을 해야 됩니다. 뉴스 마케팅 진행 시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론사의 기사를 노출시키는 방법에는 직접 컨택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기사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사 중 1순위로는 네이버, 2순위로는 다음, 3순위로는 구글에 플랫폼 등록이 된 언론사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와 마찬가지로 상위 노출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상위 노출된 기사에 댓글을 다는 뉴스 커뮤니티 마케팅으로도 뉴스 마케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 언론사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기사를 송출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언론사를 컨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언론사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관련도 순과 최신 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탈모 샴푸, 남성 신발 등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경쟁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경우 기사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기사를 클릭하여 기사를 읽어봅니다. 언론사를 탐색하면 관련도 순과 최신순의 기사가 뜹니다. 내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이 있는 기사를 모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사 상단이나 하단에 기자의 이메일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사에는 이렇게 기사의 상단이나 하단에 기자의 이메일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언론사와 기자의 이메일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언론사에 따라서는 기자의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위주로 수집을 합니다. 내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시 조금 더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있는 기사를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매주 5명 이상 업데이트를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기사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뉴스는 신뢰성 있는 글이기 때문에 기사에도 작성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글들이 어떻게 작성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모으게 되면 언론사에 컨택을 하게 되는데요. 언론사를 연락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의 연락처를 통한 직접 컨택입니다. 각 언론사의 기자와 인터뷰를 통한 컨택으로 기자에게 인터뷰 이메일을 보내거나 각 언론사 사이트에 문의 또는 광고 문의를 통해 컨택합니다. 주로 기획기사나 지명기사를 위한 인터뷰 기사를 진행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을 통한 간접 컨택인데요. 직접 컨택은 기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취하여 기사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메일을 통한 간접 컨택은 기자와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정도만 컨택하여 이메일을 주고받고 기사가 게재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언론사 탐색에서 모은 경쟁 키워드 관련된 기자의 이메일로 홍보 기사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무료로 각종 포털에 기사가 등재되기도 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간접 컨택 방법을 통해 마케터들은 이메일을 기자에게 보내어 많은 기사를 등재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직접 컨택을 하거나 간접 컨택을 했을 경우 기사에 가치가 있다면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직접 컨택을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기사는 기자가 씁니다. 인터뷰 진행 시 제품 및 서비스의 USP와 고객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면 효과적이고요. 본문 글에는 자사명 또는 브랜드명은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시 나온 데이터 자료나 참고 문서 등은 출력하여 주거나 이메일로 추가 송부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메일을 통한 간접 컨택입니다. 기자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기사를 제보받습니다. 매일 업로드할 기사를 검토하는데 이메일로 받은 기사 중 괜찮은 기사가 있으면 무료로 등재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 기사는 워드 파일 문서나 한글 파일 문서로 보내야 하며 이미지가 첨부된 경우 별도로 따로 이미지를 보내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에도 글을 쓰는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어긋나지 않는 글쓰기를 진행하여 게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글은 기사가 등재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제품과 비교를 하거나 정보성 기사 속에 자신의 제품을 녹이는 기사를 쓰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업로드 후 기자가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해오면 친절하게 응대 후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 있는 다양한 기사를 보고 이메일을 수집하였다면 세 번째는 뉴스 기사를 써야 됩니다. 뉴스 기사도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상위 노출된 뉴스의 주제, 제목, 본문의 내용을 벤치마킹합니다. 뉴스 기사를 쓸 때는 정보성 느낌의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했다, 전했다, 말했다 등 명확한 어휘를 사용하며 블로그를 때 쓰는 이모티콘이나 은어 등은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맨 상단 또는 중단 하단에 첨부합니다. 되도록 이미지는 한 장만 첨부하며 이미지는 따로 저장하여 워드 파일과 같이 보냅니다. 한 장만 첨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언론사에서는 이미지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기사가 올라갈 때 등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명확하게 한 장 정도만 첨부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미지는 없어도 기사 등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뉴스 기사가 올라간 후 문제가 될 경우 언론사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방글, 허위글 등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를 쓸 때는 주제는 되도록 정보성 주제로 작성합니다. 뉴스에서는 최신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련도 순에서는 며칠이 지난 뉴스라도 상위 노출 로직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에는 꼭 경쟁 키워드를 노출해야 됩니다. 본문은 벤치마킹 중 경쟁 키워드의 언급 개수와 글자 수를 확인하고 그 위주로 작성합니다. 네 번째는 뉴스 기사 보내기입니다. 평소에 쓰는 네이버 메일, 지메일을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100개 미만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하며 처음에는 20명 정도를 모은 후 매번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5명 정도를 추가합니다. 한 명 한 명 기자에게 정성껏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단체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단체 발송을 할 경우에는 기자의 이름이나 다른 언론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보내는 이메일의 내용에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합니다.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오전 8시에서 10시 평일에 보내는 것이 뉴스가 기재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되도록 기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보내면 수많은 기사가 쌓이기 때문에 기자가 기사를 확인하는 시간대에 보내는 것이 조금 더 게재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한 기자 관리, 데이터 분석을 더 하고 싶다면 특정 메일 프로그램으로 기사를 발송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대표적인 기사 발송 프로그램으로는 메일침프가 있는데요.
메일침프는 이메일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되는 이메일 자동화 툴입니다. 네이버, 구글 메일로 보내도 무방하나 메일침프로 보내면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글의 배치, 이미지 삽입, 레이아웃 등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리스트를 분리하고 관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자의 리스트를 키워드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메일을 여러 본 사람에게만 추가로 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메일침프의 경우 첨부 파일을 보내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기사를 자주 보내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네이버 메일이나 구글 지메일 등으로 기사를 보내도 충분하고요. 다만 이메일 마케팅 시에는 꽤 유용한 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정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뉴스 기사 게재 후 진행인데요. 이메일로 뉴스 기사를 진행한 후에 각 언론사 데스크 상황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어 업로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를 여러 장 보내는 경우는 그중 한 장만 게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뉴스 기사가 게재가 되었다면 최신 순위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에서 높은 상위권에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경쟁 키워드를 검색하여 순위를 확인해 봅니다. 뉴스를 등재해준 기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따로 기자를 분류해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등재해준 기자에게 시간이 지난 후 다른 기사 내용으로 메일을 변할 경우 또 등재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신성이 중요하므로 정보성 위주로 흥미가 있을 만한 기사를 일정 기간을 두고 작성한 후 반복적으로 뉴스 기사를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뉴스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읽고자 하는 뉴스는 흥미가 있는 정보성 뉴스입니다. 뉴스에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났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등재 시 사이트 URL 등은 삭제되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가 있는 뉴스를 작성했을 경우 자사 또는 브랜드의 검색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뉴스에서도 전환율을 고민하고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